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4월 1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봄방학에 들어가 있거든요.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의 가족에게서 오늘 저녁 식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아이들과 함께 다른 집에 방문을 해서 좀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거든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녁 시간 늦게 방송 녹화를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뉴스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단 하루만 좀 쉬었으면 합니다. 오늘 좀 커다란 뉴스가 준비되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3월달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이거든요. CPI라는 것은 이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7.9%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주식시장이 열리기 바로 전에 미국에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 달에는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그 월가의 전망치는 8.4%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8.4%를 좀 넘어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에서는 이렇게 8% 넘는 굉장한 인플레이션이 이어나간다는 이런 소식에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될런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외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해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나중에 네이버 가셔서요. 이 미국의 3월달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 수치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대신 새로운 컨텐츠 하나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텐데요. 자, 월가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대신 보내드리는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대타로 선정한 컨텐츠는 월가의 목소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제 방송을 시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탑 월가의 그 전문가가 추천해주고 있는 5개의 종목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그리고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 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G스케일러였죠. 그때 이제 G스케일러를 추천해주고 있는 전문가가 8,000명의 그 팁 랭스에 등록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넘버 43에 속한다. 그래서 0.5% 상위 0.5%에 속하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가 이 G스케일러라는 종목을 추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G스케일러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수치적 분석도 진행을 해봤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지금 현재 매수하기에는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5개 종목 중에 사실 어쩌면 지금이 좋은 줍줍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종목 하나가 보여서요.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한 분석 내용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해볼, 리서치해볼 종목의 이름은 바로 디즈니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제 포트에 담지는 않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부분 그리고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디즈니를 투자를 슬슬 시작해보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게 됐거든요. 자, 일단 디즈니를 추천해주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능력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면요. 파인세스라는 그 전문가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이분은 8,000명이나 되는 애널리스트 중에 등수가 지금 67입니다. 67이라는 것은 상위 1%보다도 더 좋은 성적이거든요. 한 0.8%, 0.9%. 그러니까 정말 유능한 최고의 전문가가 이 디즈니라는 종목을 지금 추천을 해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인세스의 그 피킹 석세스 레이시요 68%입니다. 따라서 10개 정도의 종목을 추천해주면 그 중에 7개 가까운 종목이 성공 확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평균 수익률이 30%가 넘어가는 굉장히 성공 확률도 높고 수익률도 좋은 그러한 하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전문가가 이번에 디즈니를 추천하고 있구나라고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인세스라는 전문가가 왜 디즈니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는지 스토리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즈니의 티커 네임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DIS고요. 최근 들어서 디즈니라는 기업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엄청난 리바운드를 보이고 있다. 자, 리바운드라는 것은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는 건데 뭐 주가가 반등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좋은 추세로 반등을 보이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띵팍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린이 대공원, 서울 대공원 이러한 그 주제 공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제 공원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매출은 이미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쉽게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그러한 비즈니스가 이제 주제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팬데믹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그리고 많은 그 리스트릭션,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추세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반 파인세스라는 전문가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은 타이거리스 파이낸셜 파트너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고요. 이분이 업비트,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러냐면 디즈니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noting that 어디에 지금 좀 주안점을 주고 있냐면요. 디즈니라는 기업이 지금 제너레이트 했다, 만들어냈다는 건데 100%가 넘는 게인, 즉 상승을 지금 만들어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주제 공원의 그런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100% 넘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디즈니라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파인세스라는 전문가는요, 이번에 디즈니에 바이를 주고 있죠. 따라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은 229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자, 229달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현재 주가가 1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죠. 229 나누기 130이잖아요. 자, 지금 현재 주가에서 75%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이 파인세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 사람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스펜딩, 그러니까 지금 피지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걸 얘기합니다. 디지털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그 띵팍이, 그 주제 공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금 호주머니를 열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호재고, 두 번째 호재는 뭐냐면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하나의 비즈니스, 즉 엔터테인먼트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그 인기 있는 컨텐츠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그 영화 산업 쪽도 팬데믹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 가지의 좀 타격이 심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 산업이 한 2, 3년 동안 완전히 얼어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활발하게 또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 팬데믹의 수혜 부분이었던 스트리밍 서비스도 최근에 굉장히 좀 가속화되면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최고의 그 랭킹이 돼 있는 이 애널리스트 파인세스라는 분이요,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컨텐츠는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에 들어서는 컨텐츠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는 컨텐츠에 있어서는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스트롱 브랜드 에퀴티,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브랜드의 힘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컨텐츠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혁신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높여나가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면 디지털 메디아 쪽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러한 그 모든 면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디즈니 같은 경우는요, 멈췄다. 뭐를 멈췄냐면 디비던드 페이먼트, 즉 배당금 주는 것을 갑자기 멈춘 바가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멈췄죠.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좀 몸을 많이 사린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사실 디즈니 경영진의 결정은 굉장히 좀 효과적이었죠. 왜냐하면 사실 지난 2년 동안 디즈니가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배당을 멈춘 것은 결정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결정이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디비던드 배당만 멈췄던 것이 아니고 자사주 매입까지도 한꺼번에 멈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라는 그 주식의 주가가 최근 한 1,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빠진 하나의 이유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결정들, 즉 배당도 멈추고 자사주 매입도 하지 않았던 것은 결국은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 자신을 보호하는데 어디에서 보호하냐면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가 계속 이렇게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효적절한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파인세스라는 전문가가 지금 기대하는 바에 의하면요, 앞으로 이 주주 환원의 모습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배당금도 다시 줄 가능성이 있고 자사주 매입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파인세스라는 전문가는 지금 8,000명 중에 67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탑 1% 안에 드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고요. 성공 확률이 68%나 되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펼쳐주고 있는 그 디즈니 관련된 스토리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 마이크를 시킹 알파로 옮겨서요. 자, 디즈니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수치적인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레이팅이겠죠. 자, 첫 번째 레이팅은 퀀트 레이팅입니다. 퀀트 레이팅은 여기 나와 있는 5가지의 팩터를 고려해서 종합적인 지수로 측정을 하는 건데요. 4.16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A를 받고 있는데 두 부분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즉 지금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가격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성장세는 A를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자, 프로피터빌리티, 의외로 지금 수익률이 A-라는 좀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모멘텀이 C, 지금 뭐 그렇게 주가의 그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리비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전문가들의 그 어닝 그 예상치가요,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다. 따라서 5가지의 지수를 합쳐보니까 5점 만점에 4.16점을 획득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퀀트 레이팅만 봐서는 지금 바이 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 SA 오더즈 레이팅을 보겠습니다. 시킹 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주장인데요. 지난 3개월 동안 18명이나 되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평가를 해줬고요. 18명 중에 3명은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고 7명은 매수, 그리고 7명은 보유 의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18명 중에서 지금 디즈니를 팔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5점 만점에 3.66이라는 비교적 괜찮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자, 다음은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주장인데요. 4.20이니까 굉장히 좋죠. 자, 29명이 지난 90일 동안 3개월 동안 평가를 했는데요. 29명 중에 무려 14명이나 한 반 정도 되는 거죠.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트롱 바이, 지금 디즈니를 반드시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고 있고요.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사람이 7명입니다. 따라서 29명 중에 21명이 지금 디즈니를 매수할 수 있는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반면 8명은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다, 홀드, 보유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29명이나 되는 전문가 중에서 지금 디즈니를 매도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최근 들어서 시장의 전문가들이 주고 있는 예측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지난 3개월 동안 총 24번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24번의 업데이트 중에 17번은요, 어닝의 그 예상치를 우상향했다, 조금씩 상향 조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7번은 하향 조정한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의견차가 있었다,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대 30이니까 좀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예상치가 더 많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디비던드. 아직까지는 디비던드가 없다 그랬죠. 다시 조만간에 배당금을 지급해 줄 것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밸류에이션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현재 PE 갭을 보면 TTT,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어닝에 비해서 주가가 76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코 싼 PER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ER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요, 사실 주가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아직은 정상적인 어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PER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행인 점은 뭐냐면요, PER 포워드를 보면, 그러니까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38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12개월에 비해서 향후 12개월 동안 어닝의 규모가 한 2배 정도 늘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직접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그렇기 때문에 PEG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0.73이 나오죠. 왜냐하면 PE 레이쇼는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사실 어닝의 성장 추세가 더 좋기 때문에 이
이 PE 레이쇼를 성장률로 나눈 PEG는 0.73, 1.0 밑으로 형성이 됐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매수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겠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내려오시면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가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지금 3.25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년 평균은 3.5배거든요. 따라서 이미 그 매출의 그 규모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매출하고 비교해 보니까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줍줍의 기회가 찾아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그 세일즈 부분에서 매출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주제 공헌보다는 이 미디어 쪽에서 그리고 디지털 에셋 쪽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이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가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출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과매도가 나타난 이러한 주식이 아닌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보면 더 좀 고무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프라이스 투 북 레이쇼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북이라는 것은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얘기합니다. 전체 자산 중에 부채를 빼고 남아있는 것을 북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자기 자본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2.6배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원래 5년 평균치는 3.27이거든요. 자,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잠깐 멈춰 서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북밸류라는 것은 우리가 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외형적인 자산만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가지고 있는 인벤토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만 포함이 되는 것이 자기 자본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디즈니는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자산을 많이 좀 늘려나가고 있죠.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PB 레이쇼가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올라간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떨어져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무형적인 자산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굉장히 낮은 수치라구나 라고 우리가 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PB 레이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디즈니의 줍줍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로스 성장세를 살펴볼 텐데요. 자, A라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위에 있는 레비뉴 그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2개월간 매출의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우리가 기사에서 살펴본 것은 100%의 성장을 지난해에 비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 수치는요,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한 분기의 수치를 얘기한 거고 여기 나와 있는 20%라는 것은 1년간의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1년을 봤을 때는 20%밖에 성장을 못했지만 최근 분기만 따로 띄어서 보면 100%라는 엄청난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은요, 미디어가 포함된 부분이 아니고 주제 공헌만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져야 할 것 같고요. 자, 과거 5년 동안 디즈니의 매출 성장은 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매출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향후 12개월 동안 매출의 성장은 13%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의하면 이 수치는 2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장의 전망치보다 훨씬 초과하는 빚을 만들어내면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놀랍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에빗 그로스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이요, 무려 368%나 된다. 굉장하죠. 자, 그리고 다가오는 12개월 동안도 25%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EPS 같은 경우도 40% 정도의 성장, 그리고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EPS, earning per share가 약 40% 정도 꾸준히 매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 지금 디즈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의 성장률도 100%가 넘어간다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그 수익률을 한번 봐야겠죠. 자, 수익률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총 수익률이죠. 34.34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디즈니는요 100%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되찾은 기업은 아닙니다.
지금 서서히 회복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수익률 역시 과거 5년 평균보다는 약간 밑에 형성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넷인컴 마진 역시 원래 10% 정도의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현재 순이익 마진은 4%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ROE도 조금 낮겠죠. 원래는 12%라는 건강한 ROE를 만들어내는 것이 디즈니인데요. 지금 현재 ROE, Return on Equity는 3.62%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익률 같은 경우는요, 지금 A+를 받고 있지만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조만간 몇 개월 후에, 향후 한 1년 후에는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모멘텀을 볼 텐데요. 모멘텀 굉장히 좋지 않겠죠? 지난 3개월 동안 주가가 17% 빠졌고요. 지난 6개월 동안은 24%, 9개월 동안 26%, 1년 동안은 30% 이상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바로 디즈니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디즈니라는 그 기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디즈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ER즈를 좀 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디즈니랑 함께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기업이 넷플릭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스포티파이라는 좀 걸출한 성장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세 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레이팅을 보면요, 다른 레이팅보다 퀀트를 보시면 디즈니는 그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정량적인 해석을 했을 때 현재 매수 시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홀드,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치적인 그 펀더멘탈이 가장 훌륭한 종목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SA 오토즈 레이팅, 그리고 월가의 평가를 봐도 월등한 모습을 디즈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디즈니가 어떤 그 산업에 들어가 있냐면 무비 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31개의 종목이 지금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위를 차지하는 종목이 디즈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오시면 LYV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 종목이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 옆에 FWONK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비 앤 엔터테인먼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1위 종목은 포뮬러 1입니다. 포뮬러 1이 퀀트 레이팅이 지금 4.56이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디즈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정량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포뮬러 1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포뮬러 1에 좀 투자가 가능한지는 제가 좀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트레이딩 정보인데요. 트레이딩에 보시면 지금 52주 최고점에 비해서 그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52주 최저점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디즈니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서 31%가 떨어졌고요. 넷플릭스는 50%나 하락을 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그거보다 더 좋지 않죠. 54% 떨어진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2주 최저점에서 보시면 넷플릭스는 5%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 그리고 스포티파이는 18%나 이미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디즈니를 보시면 1.77%,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주가가 사실 최저점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디즈니의 우상향이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뭐 주제공원이 문을 열고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좋은 추세를 발표만 할 수 있다면,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요,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PE 레이시오 아까 디즈니가 38배였죠. 넷플릭스는 31배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포티파이는 2600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순이익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포워드고요. 포워드이기 때문에 스포티파이는 지금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인데 이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 같은 경우는 1년에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2배밖에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자, 넷플릭스도 5배니까 그렇게 많이 비싼 상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스포티파이를 보시면요, 2.4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그 매출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가 스포티파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가 있잖아요. 이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디즈니가 2.6배,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스포티파이는 9배, 11배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디즈니는 하드웨어 그리고 시설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자산이 풍부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넷플릭스 그리고 스포티파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은 무형 자산입니다.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좀 대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그 성장률을 바라볼 텐데, 매출의 성장이 지금 이 디즈니 같은 경우는 20%, 넷플릭스가 18%고요. 스포티파이가 22%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EPS의 성장률이 예상치가 나와 있죠. 디즈니가 40%, 그리고 넷플릭스가 33%,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있는 그 과거의 실적이 없다라고 정리가 가능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봐야 할 텐데요. 프로피타빌리티 중에 총 수익률이 디즈니는 34%, 넷플릭스가 41, 스포티파이가 26.8입니다. 자, 스포티파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 자산을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자,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스포티파이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굉장히 좀 초라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주제공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디즈니마저도 지금 34%라는 총이익이 나오는데, 스포티파이라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26.8%라는 총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낮은 수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넷 인컴 마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즈니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이익이 향상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4%라는 굉장히 초라한 순이익 마진이 있고요. 넷플릭스는 17%, 스포티파이는 아직까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너십을 보시면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디즈니가 65%, 넷플릭스가 82%나 되고요. 스포티파이는 58%로 다소 좀 비중이 떨어진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간파를 해볼 수가 있겠죠. 리스크 같은 부분은 뭐 세 종목 모두 굉장히 좀 리스크가 적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발란시트에서 한번 그 부채의 규모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토탈 데투 에퀴티가 중요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더 많다면 100%가 넘는 토탈 데투 에퀴티 레이시오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나의 자기 자본이 더 크다면, 그렇게 되면 100% 이하로 형성이 되겠죠. 디즈니 같은 경우는 토탈 데투 에퀴티 레이시오가 52.25%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라면 남한테 빌린 돈은 52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죠.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부채가 더 큽니다. 그리고 스포티파이도 8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부채 상황도 디즈니가 굉장히 좀 양호하죠.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2년 동안 굉장히 부진한 순이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중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요, 굉장히 좀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디즈니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쉬운 대로 월가의 목소리를 가지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대신해 봤는데요. 내일부터는 12시 방송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필요한 뉴스들을 잔뜩 모아서 다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월가의 목소리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건강한 내용이 숨어져 있습니다. 저녁 방송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